자, 그럼 종합 토론 들어가서 제가 오늘 발제하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 다 뵙고 싶었지만 유정훈 대표님 오신다고 그래서 회사원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영화를 제가 봤는데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유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뭘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우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쎄요. 저는 사실 그 콘텐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옆에 얘기보다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흔히들 뭐 로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판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까 뭐 세션 2에서 SF와 로봇 장르에 대한 말씀들 좀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관객들, 소비자들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워즈가 제 초등학교 때 1편이 나왔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4화였고 그 다음에 4, 5, 6 하나에 프리퀄 갔다가 시퀄 갔다가 외전 나오고 막 그게 사실은 30년, 40년 동안의 슈퍼 IP로 이렇게 확장된 거가 저는 어느 글에서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승리호의 롤 모델이다. 그건 맞는 말씀인가요? 아이디어가? 글쎄요,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사실은 SF 장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웹툰이든 영상이든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거는 유니버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얘기는 쉽게 쓸 수 있는데 쓰다 보니 세계는 SF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나 감정선은 일반에 많이 했던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승려를 할 때는 이 오리지널 작품은 원래 영화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아직 러프하지만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되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사실 영화 하나로 놓고 보면 할 작품은 아닙니다. 제작비도 너무 세고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거를 제가 아까 발제할 때도 사전 계획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야 잠깐만 이런 얘기들을 웹툰과 게임과 연결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유니버스를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승리호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스타워즈가 첨가된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생각이 글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개별적인 이야기 플롯과 이야기를 고민하지 말고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도대체 우주선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왜 사람들은 떠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이라키는 어떻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 작업들이 되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원했던 확장에 관련된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고 중국 시장의 파트너들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드라마 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쉽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저는 영화를 시작을 했지만 사전에 그 파트너들이 영화라는 프로젝트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IP를 되도록이면 공동 소유해서 이 책임감을 갖고 이걸 각자의 역할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사전 계획의 가장 큰 화두였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남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소위 말해 후뚜루마뚜루 다 한다고 하죠.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파트너들, 그다음에 각각의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IP로 묶어놓는 작업이 아마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굳이 찾아본다면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것들이 네. 좀 유사하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그게 참조를 해서 시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 부사장님 아마 승리호의 10%인가요? 카카오가 투자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투자 결정을 하시게 된 슈퍼 IP에 대한 어떤 근거나 그런 이유가 회사 내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는데.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근데 출신 자체는 영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영화를 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 쪽에서 이제 기획을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또 이제 다녀와서는 또 이제 중국 영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블록버스터의 스토리의 기획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뭐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승리호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듣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유니버스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유니버스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이제 흥미롭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승리호의 영문 제목이 그 스페이스 스위퍼스라고 해서 이제 우주 그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그 캐릭터 집단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웹툰을 영상화 웹소설의 영상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웹툰 웹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그 웹툰 웹소설이 워낙 연재형 포맷이다 보니까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다른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 캐릭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결제했던 거는 또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캐릭터 각인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만 봤는데 상상했던 사실은 이제 다양한 앙상블 캐릭터니까 저희가 너무 재밌겠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이 캐릭터들 얘기를 더 풀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여쭤봤던 게, 또 이제 감독님이 캐릭터 서사를 쓰셨던 것들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유니버스와 캐릭터에 있어가지고 확장성의 매력을 느끼고 전격적으로 좀 이제 투자를 결정했고요. 왜 투자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CJ에 있었었는데 CJ E&M이 여러 사업부를 모아놨지만 이게 이제 각 사업부에 어떤 그 이제 동기와 이해관계가 사실 엮여 있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같이 전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초기부터 영화에 투자를 하면서 웹툰 런칭과 영화 마케팅을 이제 다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유니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시는 그 승리호의 유니버스에 대한 웹툰 실험이 기존의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IP에 대한 슈퍼 IP로 가는 과정의 전초전이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네. 지금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OTT가 중심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와이랩도 넷플릭스의 원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정훈 대표님도 이번에 그 결정은 유 대표님이 하신 겁니까? 넷플릭스 가는 결정은? 자꾸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영화판을 잘 몰라서 그게 그냥 기획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규재키티브 프로듀서입니다. 예, 저도 그 영화는 아는데 그 네. 번역을 기획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계속 이규제프티브 프로듀서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냥 그럼? 사실은 어떤 작품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이야기거리를 기획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영화로 갈 거냐, 드라마로 갈 거냐, 예.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그다음에 이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다음에 파트너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아, 소위 말해서 파이낸스적인 것과 크리에이티브적인 두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매칭을 해서 하나의 컨텐츠 유형들을 창출해가는 총괄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에 총괄을 붙이면 되는 거. 총괄 기획자. 네. 사실은 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창작보다는 네. 자금 쪽에 조금 충분히 가까운.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109개국에 31개 자막으로 처리되는 네트워크의 승리호를 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많이 보도는 됐지만. 사실은 그 뭐 코로나가 와서 뭐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 개봉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승려라는 IP를 확장하면서 첫이 이제 웹툰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갖고 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 프로젝트의 스피노브나 시퀄 프리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바꾼 거죠. 아,
오히려 순서를 바꿨다. 순서를 바꾸자. 그러면 처음에 나가는 얘기들을 오히려 OTT로 돌리고 오히려 다음 얘기들을 극장에서 더 가져가는 쪽으로 가자. 이게 사실은 사전에 기획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지. 만약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어떡하지? 야, 극장 못 고는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뭐 돈은 묶여 있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플래닝이라는 부분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그 승리호 영화는 전체 스토리 유니버스 중에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이게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아, 중간 부분입니까? 네. 아, 중간부터 보고 또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근데 앞부분은 영화 시나리오에서 파생돼서 카카오 페이지가 지금 웹툰으로 네, 이미 있고. 전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영상 쪽으로 프리퀄이 갈 거고요. 시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4명의 인물이 왜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될지 하는 스피노프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드리면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레진 엔터테인먼트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 레진이 투자 얘기도 많이 들리고 사업 확장과 회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슈퍼 IP를 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혼나지 않을 정도만 엄청 공개해 주시죠. 엄청 예. 거창해서 제가 당황했는데 회사 방향성은 변치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회사 계약하시는 작가님한테도 그렇고 독자님들한테도 그렇고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변하지 않는 방향성은 저희는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은 뭐냐면 과거 이제 웹툰과 같은 이제 플랫폼이 나오면서 주로 초창기의 웹툰 플랫폼의 모델들은 독자와 작품을 중개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진은 처음부터 지향했었던 바는 독자와 작가를 중개하는 역할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결실들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굿즈와 같은 직접 제작하고 그 과정 중에 작가님들과 소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독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그 사람 우리 팬덤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서 뭐 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독자와 작가님들의 그 관계를 중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의 결과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팬덤은 결과적으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어떤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되거나 이런 과정들은 저는 순차적으로 거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계획 중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변치 않게 가급적이면 작품이 아닌 작가와 독자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OTT가 더 많이 국내에 들어올 거고요. 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 TV를 시작한 카카오도 여전히 OTT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부장님한테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겠습니다. 네, OTT를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 TV도 지금 라이브 생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또 OTT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통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본인 작품의 원작을 넷플릭스에 영화로 가는 거죠? 드라마요. 드라마 몇 부작입니까? 6부작입니다. 6부작. 각본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건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또 자랑하고 싶어서. 네. 6개 원래 지금 킹덤처럼 6부작으로 가는 건가 보죠 시즌이? 네, 지금 시즌 1이 제작 중이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트리트먼트 써서 논의 중에 있고. 이야기를 참 잘 만드시는데 넷플릭스를 선택한 이유야 뭐 딱 우리가 알게 공감하겠지만 넷플릭스 이후에 본인 계획은 있나요? 그 작품에 대해서? 있죠. 이제 저는 사실 슈퍼 IP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었는데 와서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 한복판에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넷플릭스랑 시즌 1을 찍으면서 이제 당연히 시퀄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제 시즌 1이 런칭되는 거에 맞춰서 이 원작에 대한 또 이제 스피노프를 만화로 준비를 해서 런칭에 맞춰서 같이 하자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원작에 대한 후속 작품에 대한 것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확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작가로서만 본다면
제가 아까 자랑을 했지만 이제 드라마 각본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 스토리 IP 쪽으로 웹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 다른 드라마도 각본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점점 창작자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러 오셔서 학습도 오늘 하고 가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많이 깨달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슈퍼 IP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오늘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도 개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오늘 우리 유 대표님께서 좋은 강의 또 개념에 대한 정립을 정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원작 IP에 대한 기획과 변형과 또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부 3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영 부사장님, 유정훈 대표님, 심준경 대표님, 이상업 대표님, 김보통 작가님 모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